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강의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오늘의 레슨 아웃라인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먼저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알기에 앞서서 이전에 배웠던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과 명사적 용법을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두 문법도 아주 중요해요. 자, 그래서 꼭 알아둬야 하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먼저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드디어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자, 요것을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 이후에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중에서도 대명사, 형용사, to 부정사의 어순으로 쓰인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하고 갈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중에서도 마지막에 to 부정사의 끝부분에 전치사가 꼭 필요한 그런 to 부정사의 쓰임을 한번 정리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해석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문법을 배우는 이유가 자연스러운 해석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법을 사용해서 우리 말로도 자연스러운 발어가 나올 수 있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의미들이 중요해요. 자, 부사적 용법을 최대한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먼저 목적의 의미로 해석이 돼요. 자, 우리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자, 목적의 의미 먼저 보시면요. 자,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 I ran to call my friends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이거 보시면요. I ran, 나는 달렸다. 자, 왜 달렸는지 목적을 나타내줘요. To call my friends, 내 친구들을 부르기 위해서 나는 달렸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해석 방법이 또 있는데요. 자, 어떨 때는요, 이유를 나타내는 의미로 해석이 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뭐 해서 혹은 뭐뭐 하다니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때가 있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 I was surprised to see him 이라고 하죠. 자, I was surprised. 나는 놀랐대요. 자, to see him. 자, 그를 봐서 놀랐다. 혹은 그를 내가 보다니 놀랐다. 자, 이런 식으로 이유의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결과의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의미가 결국 뭐뭐가 되다, 결국 어떠어떠하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자, he grew up to be a pianist 라고 나오죠. 자, he grew up, 그는 자랐대요. 자, 그래서 to be a pianist 라고 나오는데요. 자, 자라서 결국에는 피아니스트가 되었다라는 결과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선생님,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이렇게 세 가지나 해석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하죠?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해석 방법은 그때 문장을 해석하면서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하면 돼요. 자,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이렇게 해석하고 저런 경우에는 무조건 저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정해진 것이 없어요. 자,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해보고 항상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법 포인트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우리 명사적 용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명사적 용법은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예요. 자, 아까 부사적 용법은 해석하는 방법이 세 가지나 있었지만 명사적 용법의 경우에는 해석 방법이 이 하나만 있어요.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마치 명사처럼. 자, 우리 한번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첫 번째 예문 보시면요. 자, I want to go home 이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I want, 나는 원한다 라는 문장이죠. 자, to go라는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나왔네요. 자, 나는 뭐를 원하냐? to go, 가는 것을 원한다. 자, home, 집으로. 자, 그래서 나는 집에 가는 것을 원한다.
이런 식으로 뭐뭐 하는 것 혹은 뭐뭐 하기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인문도 볼게요. 자, she hopes. 자, 그녀는 원하죠. 자, to become a doctor. 자, 의사가 되는 것을 원한다. 혹은 의사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뭐뭐 하는 것 혹은 뭐뭐 하기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문장도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자, to read books is fun 이라고 하죠. 자, 여기 지금 to 부정사의 덩어리가 자, to read부터 books까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책을 읽는 것은 혹은 책을 읽기는 is fun, 재밌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 경우에는 지금 주어가 이렇게 자, to 부정사 덩어리가 된 경우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도 함께 알아두시길 바래요. 자, 해석은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문장 속에서 의미상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하면 이게 명사적 용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드디어 오늘의 문법 포인트인 형용사적 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형용사적 용법의 기능을 볼게요. 자, 기능은 명사를 수식하죠. 자, 우리 영어 형용사들이 명사를 수식하는 거 다 알고 있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예쁜 소녀라고 한다면 자, 우리 영어로 자, a pretty girl 이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pretty는 형용사가 되겠죠. 자, 소녀는 소녀인데 예쁜 소녀. 자, 그래서 자,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을 영어에서는 형용사라고 하는데요. 자, 해석상 뭐뭐 한 혹은 뭐뭐 할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죠? 뭐뭐 하는 소녀. 자, 뭐뭐 하는 이라는 의미가 나오면 이게 형용사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영어에서 마찬가지로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더라 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형태를 볼게요. 자, 우리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은요, 형태가 명사나 대명사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서 to 부정사가 따라 나오면서 앞에 나온 명사나 대명사를 꾸며줘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용사는 명사의 앞에서 명사를 꾸며줬는데 자, to 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는 뒤에서 꾸며주더라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예문으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예문. I have a question to ask you 라고 하죠. 자, I have a question. 자, 나는 질문이 있어. 자, 근데 어떤 질문? 자, to ask you래요. 자, 너에게 물어볼 질문이 있죠.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인 a question을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자, I have a lot of homework to finish today. 자, I have a lot of homework. 자, 나는 숙제가 많아요. 자, 그런데 어떤 숙제냐? 자, 숙제는 숙제인데 어떤 숙제냐? To finish today. 자, 오늘 끝내야 할 숙제인 거죠. 그죠? 자, 숙제는 숙제인데 오늘 끝내야 할 숙제가 많아 라고 해석을 해 주셔야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 명사나 혹은 대명사의 뒤에서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다 라는 거 알아주세요. 이번에는 자, 대명사, 형용사, to 부정사의 어순으로 쓰이는 경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설명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대명사 중에서도요. 자, 띵이라든가 body라든가 원어로 끝나는 대명사들 있죠. 자, 그러니까 someone, somebody, anyone, anybody 요렇게 혹은 뭐 anything 이런 식으로 자, thing, body, one으로 끝나는 대명사를 자, 형용사와 to 부정사가 함께 꾸며주는 경우가 생겨요. 자, 그럴 때 어순이 자, 대명사, 형용사, to 부정사 요런 어순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예문. 자, look for something nice to wear for the party 라고 하죠. 자, look for something nice. 자, 여기 보세요. look for 하면은 자, 찾아라 라는 거죠.
찾아라. 뭘 찾냐? something nice. 자, 여기 보세요. 자, something, 자, thing으로 끝나는 대명사와 자, nice, 형용사, 그리고 to wear, to 부정사. 자, 이 문장을 보시면요. 자, 이 something을 nice와 to wear가 함께 꾸며주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look for something nice to wear. 자, 입을 좋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입을 좋은 무엇인가. 자, 그래서 입을 좋은 무엇인가를 찾아라. for the party, 파티를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다음 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다음 예문 보시면 자, haven't you found anyone suitable to replace her yet? 자, 이런 문장인데요. 자, haven't you found anyone? 자, 우리 anyone 나왔죠? 원으로 끝나요. 자, suitable 우리 적절한이란 뜻이죠. 적절한. 자, to replace. 자, 요 replace 무슨 뜻일까요? 자, 그래서 대체하다. 대체하다. 자, 사실 이 덩어리가 her까지 연결되죠. 투부정사 어구가. 자, 이렇게 보시면요. 이 두 부분이 suitable과 to replace her 이 두 부분이 anyone을 동시에 꾸며져요. 자, 그래서 해석해보면 자, 그녀를 대체할 적절한 누군가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haven't you found 너 찾지 못했어? anyone suitable to replace her 그녀를 대체할 적절한 누군가를 자, yet 하면은 아직이죠. 아직. 자, 아직도 찾지 못했어? 라고 묻는 문장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대명사와 형용사와 투부정사가 동시에 나올 때 어순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왔어요. 자, 이 부분은 전치사가 필요한 투부정사 이 부분인데요. 자, 요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먼저 설명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투부정사가 수식하는 명사나 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일 경우에는 투부정사 뒤에 전치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라고 설명이 나오고 있죠. 자, 예문으로 살펴볼게요. 자, I need a roommate to live with. 자, 나는 룸메이트가 필요해. 자, 그런데 어떤 룸메이트냐면요. to live with. 자, 함께 살 룸메이트가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 꾸며주는 말은 to live with고, 자, 꾸밈을 받는 명사는 a roommate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with가 빠지면 이것은 틀린 문장이다 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자, 여기 지금 이 a roommate를 live with 뒤에다가 넣어보는 거예요. 한번 붙여보세요. 자, 나는 함께 살 roommate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럼 영어로 live with roommate가 나와야 적절하고 live roommate가 나오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 빠졌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말로도 나는 룸메이트와 함께 산다 라고 하지 룸메이트를 사라 이렇게는 안 하죠. 자,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with를 꼭 붙여서 자, 룸메이트와 함께 산다. live with roommate라고 하지 live roommate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with를 꼭 붙여줘야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이 되더라 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장은 She has many things to talk about. 자, 그녀는 자, many things,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자, 말을 할 많은 것들이 있대요. 자, 우리 many things. 자, 이거 지금 수식을 받는 대상이 되겠죠. things가.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 about이 빠지면 틀렸다 라는 것을 알아둬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요. 자, things를 talk about 뒤에 넣어서 말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말로도 어떤 것에 관해서 말하다,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하다 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about이 꼭 들어가야 돼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talk things라고 하지 않고요. talk about things라고 해야 좀 더 자연스럽게 들려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about이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마찬가지. 자,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살펴볼게요. 자, I need somebody to talk to 혹은 talk with가 되겠죠. 자, 이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해석을 먼저 해볼게요. 자, I need somebody. 자, 나는 누군가가 필요해. 자, 그런데 누군가가 누구냐? to talk to 혹은 to talk with가 되겠어요.
자, 여기 to는 뭐뭐에게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with는 뭐뭐와 함께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to가 오냐, with가 오냐에 따라서 의미가 살짝 바뀌어요. 자, 먼저 to가 온다고 해석을 해본다면, 자, I need somebody. 자, 나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to talk to. 자, 누구누구에게 말할 누군가가 필요해. 라고 해석을 하고요. 자, with가 오면은, 자, 누구누구와 함께 말하라는 의미로, 자, 함께 말할 누군가가 필요해. 자,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to냐, with냐, 이걸 구분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문맥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말에 따라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to나 with가 빠져버리면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된다. I need somebody to talk 까지 끝나면 뭔가 빠졌어요. 자, 우리가 우리말로도 말할 때도 누군가 누구누구에게 말을 하다라고 하거나 혹은 누구와 함께 말을 하다라고 하죠. 그죠? 누구를 말하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영어로도 talk to somebody 혹은 talk with somebody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이 전치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빼면 안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